안 아프게 오래 사는 법. 서울대 명의가 알려주는 건강 수명의 비밀.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엑스훈 교수가 전하는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통찰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뻔한 건강 상식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유쾌하고도 뼈 때리는 과학적 진실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려 합니다. 자, 편안하게 귀를 열어주세요.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깊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수만세라는 옛날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재롱을 떨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칠순 잔치는 가문의 영광이었고, 팔순을 넘기면 동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칠순 어르신이 90 넘은 어르신이 들어오시면 어이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며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엑스훈 교수는 말합니다. 이제 80세는 기본이고 90세는 당연하며 100세 시대는 눈앞의 현실이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 인류가 80세 이상을 살게 된 건 인류 역사 300만 년 중 딱 최근 30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의 99.9% 기간 동안 인간은 40세 정도면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중세 유럽의 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지난 30년 사이에 수명이 2배로 뻥튀기 된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엑스훈 교수의 분석은 차갑습니다. 의학의 기여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90%는 무엇일까요? 바로 밥과 하수도입니다. 농담 같지만 아주 진지한 과학적 결론입니다.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뽑아내 비료를 만드는 혁명을 일으킨 덕분에 인류는 비약적으로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어야 면역력이 생기고 체온을 유지하며 병을 이길 에너지를 얻는 법인데 인류는 비로소 이 에너지를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수도입니다. 과거 파리 시내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상은 똥오줌이 넘쳐나는 전염병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위생 개념이 없던 시절 하수도가 정비되면서 인류를 괴롭히던 수많은 미생물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래 살게 된 건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가 아니라 깨끗한 환경에서 밥을 잘 먹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엑스훈 교수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도덕적인 잣대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큰 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나 하며 자책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병은 죄가 아니라 고장입니다. 여러분이 비싼 외제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엔진 오일은 갈아야 하고 오래 타면 부품이 닳아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낡고 장기가 지치는 건 기계적인 결함일 뿐이지 여러분의 인격이나 조상의 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뇌가 고장났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다리가 아프면 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피할 일도 죄책감을 가질 일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대장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까요? 흔히 소시지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같은 훈계 섞인 말들을 듣곤 하죠. 하지만 이엑스훈 교수는 이를 공격수와 수비수의 개념으로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대장이 하는 일은 딱 하나, 변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공육이나 붉은 육류는 대장벽을 공격하는 아주 독한 공격수입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암에 걸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독한 공격수가 골대 앞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비만해지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변이 몸 밖으로 빨리 나가지 못하고 대장 직장 부위에 오래 가둬집니다. 독한 녀석들이 나가지 않고 연약한 대장벽을 수십 년 동안 콕콕 찌르고 자극하니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소시지를 좀 먹었더라도 변의 이동 속도가 빛의 속도라면 공격수가 슛을 날리기도 전에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는 셈이죠. 그러니 대장암 예방의 핵심은 도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변을 자주, 잘, 빨리 꺼내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꼰대 같은 훈계가 아닌 진짜 과학적인 조언이죠.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합니다. 담배는 우리 몸의 수비수를 술 취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생겨도 이를 즉각 진압하는 면역세포라는 든든한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 이 수비수들의 활동력이 뚝 떨어집니다. 골키퍼가 졸고 있는 사이에 암이라는 공이 골망을 흔드는 격입니다. 술 역시 1급 발암 물질로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즉, 나쁜 음식을 먹는 건 공격수를 늘리는 일이고 담배를 피우는 건 수비수를 없애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이라는 경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엑스훈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건강 수명입니다. 단순히 숨만 쉬며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날까지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는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40대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교수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3단계를 제시합니다. 1단계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방어벽을 쌓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미 동맥 경화가 조금 생겼을 때입니다. 이때는 고집 피우지 말고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스타틴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들은 이미 검증된 강력한 용병 수비수들입니다. 나는 약 먹기 싫어. 자연 치유할 거야 라고 고집 부리는 건 손흥민 같은 공격수가 달려오는데 수비수 없이 맨몸으로 맞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불행히도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뇌졸중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왔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을 뚫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이엑스훈 교수는 2단계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의사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40대와 50대의 미리 방어력을 높여서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엑스훈 교수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위트 있는 지점은 바로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그는 우리가 병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쿨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질병은 내부에서 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자동차가 출고될 때부터 특정 부품이 조금 약하게 설계된 것과 같습니다. 그 결함까지 포함해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된 것이니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차의 약한 부분을 알았으니 더 조심해서 운전하고 정기적으로 정비소를 들르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결같습니다. 90세든 100세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밤 잠들듯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이른바 998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3일 앓고 사흘째 죽는 것의 삶입니다. 이엑스훈 교수는 이 꿈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다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막연한 공포심을 버리고 내 몸의 공격수와 수비수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질병의 양상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폐렴이나 장티푸스 같은 감염병이 인류의 최대 적이었지만 지금은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엑스훈 교수는 이를 장기의 수명 문제로 접근합니다. 우리 몸의 각 장기는 저마다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현대의학이 수명 자체를 늘려놓다 보니 장기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탈이 나는 것이죠. 뇌는 80년용인데 몸이 100년을 살게 되면 그 20년의 간극에서 치매나 뇌졸중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수가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실내 자전거와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걷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자전거는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나이가 드는 것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또한 식습관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절제보다는 전략적인 섭취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장수 노인들이 소량의 고기를 꾸준히 섭취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사고의 위험이 커지죠. 이엑스훈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먹지 말까가 아니라 무엇을 적절히 먹어 내 몸의 방어력을 유지할까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단식보다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의 순환을 돕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곁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교수가 환자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은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건강 정보가 떠돌지만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비타민 한 알에 목숨을 걸고 어떤 이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그런 유행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재는 혈압수치, 식후 가벼운 산책, 그리고 나쁜 습관 하나를 줄이려는 작은 의지가 모여 거대한 건강 수명을 만듭니다. 교수는 심지어 조론이나 시니어의 독립적인 삶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둡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신체적인 질병만큼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시니어들이 뇌의 활성도도 높고 면역 체계도 더 튼튼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내 마음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린 이엑스훈 교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가에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건강관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라는 경기장에서 오늘부터 멋진 수비수들이 활약하기를 응원합니다. 건강 수명 100세.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인 이엑스훈 교수조차 20개가 넘는 병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병을 얼마나 잘 다스리며 즐겁게 사느냐입니다. 고장난 곳이 있다면 고치고 약한 곳이 있다면 보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생을 끝까지 멋지게 완주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몸에게 오늘 하루도 애썼다고 한마디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여러분의 면역 수비수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될 테니까요.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모든 식사, 모든 호흡이 건강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며 이엑스훈 교수가 늘 강조하는 한마디를 덧붙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인생을 희생하지 마세요. 대신 인생을 즐기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고 맛없는 샐러드를 씹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번 더 웃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내 발로 걷기 위함이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즐거운 관리의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이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긴 시간 낭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평안하고 건강한 밤을 기원합니다.